안녕하세요. 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센터에 있는 김은하라고 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복지 제도를 이제 운영하고 관리하는 이제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이고요. 이제 그 혹시 읍면동의 이제 행복이음 앞서 이제 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행복이음을 대표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보건소나 우리 그 사회 서비스 제공하는 시설들에서 그 관리하는 시스템도 이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복지 제도에 대한 그 정보를 제공하는 복지로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김원숙 교수님 그 원고를 좀 잘 받았고, 근데 정말 너무나 방대한 그 말씀들을 좀 해주시고 그런 이슈들을 좀 던져주셨고요. 저는 일정 부분 좀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좀 연결 지점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론문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토론문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불안정도 많아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뭐 양극화도 많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 욕구가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욕구가 증가하면 사회적 자원이 상당 부분 이제 투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이 참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교수님 주장에 저도 일정 부분 이제 동의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최근에는 생활고로 인해서 그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언론상에서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중복수급 문제, 여기서 이제 중복수급이라는 거는 A라는 급여가 있고 B라는 급여가 있는데 제도상으로는 이제 두 가지 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받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가려내야 되는데 그게 하지 못한 어떤 중복수급 현상이라든가 부정수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복지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현상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사각지대다, 생활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간다라는 목소리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중복수급, 부정수급, 복지 재정 누수 이런 것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이제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사회적 난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 자원은 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는 가치는 복지 제도 안에서도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효율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한편에서도 복지 체감도가 제고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많아지고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국가복지정책 영역에서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될 거고 반면에 복지 체감도 제고 재정을 투입한 만큼의 어떤 체감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가치나 어떤 방향성이 강조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아마 이제 제가 제 판단이 맞다면 교수님께서도 아마 이런 지향점을 강조하시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계획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물음을 던져봤을 때 발표문에서는 다양한 대안 그리고 혁신 방향들, 국가복지 정책이 나갈 방향들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 이외에 상대적으로 강조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발표문에서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은 이유는 이거 발표 내용이 굉장히 좀 브로드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는 좀 짚어내지 못한 어떤 그런 시간적인 한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앞으로 좀 고민하고 이쪽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달 체계의 효율화인데 이 전달 체계의 효율화는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사회복지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제도적인 장치이고 궁극적으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제 정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사실 전달 체계의 어떤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되기도 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복잡한 소득 재산 조사들
서류 다 떼우고 조사하고 또 못 떼운 거 있으면 다시 가서 떼우고 하는 이런 복잡한 것들을 이제 단시간에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복 수급이라든가 부정 수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 방식으로 정보 시스템이 좀 활용이 적극적으로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원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가 있고 복지 행정 업무의 어떤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도 사실 이러한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고, 그 대상자를 정확하게 선정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에서 도입이 이제 되었는데, 사실 이제 정보 시스템을 전달 체계 활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제 지향해야 되고 또 계속 지속적인 과제가 한편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전달 체계 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시스템 도입한 이후로 시스템에 입력되는 시간들로 일손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 그래서 사람이 모자라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정보 입력과 같은 단순한 업무가 이제는 좀 자동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계속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돼서 입력돼서 그 어떤 이런 그 업무에 대한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담 중심의 대상자 관리가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문 이제 DB를 좀 구축해서 관련 기관 간의 정보를 좀 연계하고 효과적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좀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네트워크, 이런 분들이 체계적으로 구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서비스를 연계라든가 조정할 때 이제 손쉽게 하고 불합리하게 한쪽에 편중되는 거 방지하고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이런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가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공공 간에 어떤 이런 정보가 좀 공유되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되 이것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어떤 그런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제 차세대 시스템 구축으로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실현해 나가는 쪽이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런 어떤 전달 체계 어떤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행정 데이터 통합 구축에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정책 의사 결정을 하는데 근거 기반의 정책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 데이터를 통합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행정 처리나 서비스 제공하는 업무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는 사실은 이제 전 국민을 포괄한 거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면 정책 결정하는 어떤 의사 결정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 방향성이 필요한 근거 자료도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특히 이제 복지 관련된 분야의 행정 데이터는 대부분 복지 업무 담당자들의 복지 행정 업무만 지원하는 데에만 활용되고 있어서 정책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이제 선별해서 이런 이제 정책 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개별적으로 공공기관이 수집하고 관리하는 그 행정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결합해서 국가 정책 논의하는 데 있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그리고 정책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하는데 활용한다고 하면 불필요한 자원 낭비도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좀 설계가 가능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행정 데이터가 이제 정책 활용 목적으로 구축된다고 하면 이제 사회 현상을 진단하고 어떤 그 복지의 동향도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하고 미래의 사회 문제도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추상적인 어떤 관념적인 수준의 그런 소모적인 논쟁,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경험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검증에 기반을 둔 어떤 건전한 정책 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해 다양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개인 정보 보안이라든가 관련된 법적인 규제,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사회적인 인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제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향들, 이런 부분들도 좀 차근차근 고민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복지와 ICT 융합 기반의 서비스 제공인데요.
그 사회 문제가 사실은 과거와는 좀 다른 사회 문제가 이제 많죠. 예전에는 단순히 그 근로 능력이 없는 빈곤 이런 문제였다면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 이제 계속 중심축이 되었던 사회보험이라든가 공공보조 수당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하냐 이런 의문들이 계속 사실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거에는 소득 상실 위험 그런 어떤 리스크가 주된 리스크였다면 새로운 리스크는 이제는 고용 불안정, 인구 고령화, 돌봄, 저출산. 근데 사실 이런 위기들이 생산성 문제랑 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새로운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복지의 어떤 그 운영되는 그 체제는 현금급여 중심으로 좀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건 또 복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그 복지 재정의 건전성 이슈랑 또 맞물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맥락에서 한편에서는 이제 ICT 활용이 점점 강조되고 있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ICT 기술을 결합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전통적인 어떤 소득 보장 문제만이 우리의 어떤 욕구가 아니라 다양한 욕구가 있고 다양한 위험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서비스 개입이 이제는 좀 강조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ICT 융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서비스의 어떤 개입의 직접적인 효과를 우리가 지향하고 또 수요자 관점의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고 때문에 사실 비대면 서비스라는 것이 많이 시도가 되어 왔습니다. 지자체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민간기관 차원에서 ICT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고 있거나 실제로 또 그 부분을 좀 실현해 나가고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저는 이제 현장하고 학계가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욕구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굉장히 산발적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체계화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ICT를 통해서 개입해야 되는 사회적 욕구,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는 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사회 문제에 관련된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활성화돼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종사자나 이용자의 그 기술 활용 역량 강화, 그다음에 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어떤 모니터링과 평가, 환류 체계가 좀 도입되어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가 발굴되고 제공되는 어떤 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